목표는 나름대로 고무적인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무역 수지, 경상 수지 흑자가 나고 물가가 좀 잡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말씀하신 대로 내수가 위축돼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3, 40년 동안 잘 나가던 중국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특히 지난 1, 2년 동안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그 도전적인 과제, 이것은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인 추락이거든요. 거기가 당면한 문제가 저는 세 가지 D로 시작되는 그 단어로 추격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데트라는 부채 문제를 말씀드렸고, 부채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국가채무 플러스 가계부채하면 3천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GDP의 140% 이렇게 되는 건데, 국가 채무만 따져도 저 증가 속도가 특히 지난 정부에 굉장히 빨리 늘었고, 그리고 두 번째 D는 중국의 부동산 부실로 경제가 저렇게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듯이 우리는 그 부동산의 문제, PF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디폴트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 뭐 전체 PF 대출 한 200조 뭐 이렇게 하는데 10% 내지 20%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보면 그런 만큼 충격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들여다볼 때 참 유의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닌 듯한 요인이 파급 효과, 이 금융 생태계의 그 문제를 그 이전시키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요게 두 번째 D고, 세 번째는 중국이나 우리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데모그래피, 이거는 인구 문제입니다. 데모그래피 지금 0.7로 타고 가는 거는 일본이 1.2, 1.3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절반 수준 아니겠죠. 이 낮은 출산율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그 생산에 투여할 수 있는 인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잠재 성장률 낮은 요인 중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예,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아까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 개혁을 들고 지금 한 2년 반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많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잠재 성장률을 반전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잠재 성장률의 결정 요인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고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또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능력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오래전부터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노동 부분의 생산성을 높이자. 노동 생산성이 우리나라의 한국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 방향은 저는 잘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개혁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방향 못지않게 이제 속도가 실천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뭐 누가 평가하든지 간에 지난 2년 반 동안 만족할 만한 그 실행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걱정이 되는 것은 통상 뭐 정부에서 일해 볼 때도 느끼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런데 5년 임기 중에 일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로 상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추진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여건이 대체로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정말
다행스럽다고 종종 얘기하는 것은 1998년 그 IMF 위기,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기 극복에 성공한 나라로 꼽히는데 다행히도 그 시기는 정부의 초기 단계에서 맞았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좀 더 드릴 텐데 플러스 그 시기는 우리가 재정이 건전했을 때입니다. 재정이 튼실하니까 재정의 그 재정 수단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경제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었다.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후반전에 지금 돌입하는 이 정부는 어떻게 돼 있냐? 초반에 힘이 대체로 있을 때 속도를 못 낸 상황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면 더더욱 어려워지고 그 정부의 추진 동력이라는 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지난 총선에서 지금 뭐 거대 야당이 국회를 컨트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개혁 프로그램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소통에 있어서 정말 지난 몇 해보다도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 예. 조금 저희 그 언론 입장에서 보면 약간